최근 윤석열의 사주고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윤석열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이사장, 최강욱 의원, 황희석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다수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주고 고발 자체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 고발인을 비워둔 상태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름만 적으면 완성되는 고발장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고발장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바로 국힘당입니다. 고발장은 윤석열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의 요직이자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정보를 보고받으며 이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힘당 김웅 의원에게 넘긴 것이죠. 더 웃기는 사실은 고발장에 이름을 적어 공공수사부장에게 접수하라고 친절히 고발해야 할 부서까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써서 접수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송 검사는 고발장뿐만이 아니라 고발 대상의 과거 범죄 판결문은 물론 SNS 게시물 등 고발에 참고할 자료까지 정리해서 국힘당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분량이 200장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윤석열은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고발을 준비한 것일까요? 고발장에 적힌 피해자의 이름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들먹여 대검 수사로 정치 생명을 끊고 윤석열과 측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법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법비 아닌가요?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쿠데타 시도이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즉시 법사위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발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수사, 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 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짓뭉개면서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반란군의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여권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홍준표 의원은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인데 총장의 양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윤석열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윤석열의 권력 사유화 문제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도 있었죠.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은 재판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 교체되는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도 바로 손준성 검사입니다. 이때는 권력이 있을 때라 셀프 무혐의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쩌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수사를 하겠다던 윤석열. 자신의 말에 무색하게도 그는 스스로가 검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법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마구잡이식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모조리 처단해 왔으며 법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법위에 군림해왔던 윤석열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